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과 주식의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가 강의했었던 그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그죠? 주기 변동성은 이제 거래량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변동성 매매를 실제로 주식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지만 조금 지난 상황에서 조금 약간 잊어버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식에 어떻게 우리가 변동성을 통해서 매매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주기 변동성은 여러분들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일단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자, 주기 변동성은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일단 FX랑 선물. 일단 FX 같은 경우에는 외환 거래죠, 여러분들. 외환 거래.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선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간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주기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거래량이잖아요, 그죠? 그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거래량이 중요한데, 그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좀 위아래로 많이 들어왔다. 즉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변동성이 만약에 적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적은 상태에서 변동폭도 굉장히 좀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비교적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여러분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추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아예 없다고 해서 추세가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량은 이제 이 주식이,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주식이 정말 갈 주식인지, 그리고 이 주식이 충분히 올라갔다가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는데 그 매물대를 지켜주는 자리인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다. 요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주기 변동성을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현상인데, 자, 주기 변동성은 저희가 그 선물이라든지 FX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이제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거래량이 빠지는 그런 구간이 이제 있어서 요거를 이제 주기 변동성에다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주식으로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선물처럼 들어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현저히 없다가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빠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죠? 요런 나름대로의 일정한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볼 거고,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온다. 근데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이제 이거는 거래량이 들어온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기 변동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기적으로는 이제 FX랑 이제 선물, 요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빠진다. 요 정도만 저희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기 변동성을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 변동성. 요거를 이제 그냥 주기 변동성을 그냥 거래량이라고 그냥 한번 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량. 자, 누적 거래량입니다.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누적 거래량.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인데 지금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지표 있죠. 요게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죠? 거래량. 이게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입니다. 네, 주기 변동성.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차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정도 우리가 거래량이 많이 누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금 보게 되면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하단 매물대를 하락으로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면서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천천히 거래량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빠지고 거래량이 현저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형성이 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던 이 구간 있죠. 자, 여러분들 그 지지저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지지저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사주는 특정 가격대에서 사주는 물량 이거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팔아주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팔아주는 물량. 자, 팔아주는 물량. 그러면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특정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계속 이제 아래쪽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이 특정 가격대에 가로막혀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근데 지지 저항을 조금 응용을 해보면 자, 만약에 여기서 과거에 그 저항선이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저항선을 강력하게 어떤 거래량에 의해서 만약에 이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게 그 기존의 저항대를 뚫고 나서 새롭게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그럼 다시 한번 가격을 리테스트를 합니다. 리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저항선으로 가격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주기 변동성이랑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 건가? 이걸 한번 좀 저희가 볼 건데, 자 볼게요. 지금 여기 과거에 하단 지지선 보이시죠? 하단 지지선. 자, 근데 하단 지지선을 강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단 지지선 있죠, 여기가 지금은 어떻게 됐다? 저항선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이 지지선, 이 매물대를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받쳐줬었지만 이 강한 기존에 쌓아 있었던 매수 물량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서 과거에 있던 지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쭉 이어보면은 대략 가격이 한 5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뚫었다가 이 아래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물량이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강한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던 부분, 다시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뀌었던 부분, 그거를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이제 계속 추가적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지지선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지켜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인데, 자,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부분 있죠? 과거에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주기 변동성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돌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봤는데,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됐던 구간, 그 주기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던 구간,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거래량이 들어온다 빠진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의 그 지지선과 저항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지선을 뚫었는지 아니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이제 거래량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격 변동성은 조금은 달라요. 가격 변동성은 말 그대로 추세입니다. 추세의 방향성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은 가격,
즉 가격 자체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요거는 이제 그 선물과 FX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고 요거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꼭 지니지는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추가적인 물량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자,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추세 방향입니다. 추세 방향.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크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위로 컸다. 그죠? 위로 컸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거고 아래로 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박스권이다. 그럼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간단하게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격 변동성이 크다. 가격 변동성이 작다. 요걸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요게 이제 현대자동차에 대한 차트입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좀 많이 핫하죠. 핫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주기 변동성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주기 변동성은 우리가 이제 매물대를 보는 용도로 썼다면 이 가격 변동성은 매물대를 보는 용도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게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추세 방향이 명확하게 잡혔냐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즉 추세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나오고 있냐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던 구간,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되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의 활성,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가격 변동성의 활성.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 추세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처음에 이렇게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낙폭 과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 그러면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을 한다. 하락 추세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추세가 다시 한번 이 가격 변동성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떨어졌던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가격 변동성이 꺾인다. 즉 하락하는 힘이 뭐한다? 하락하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락하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까지 같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활성화가 됐었지만은 자 여기서는 추가적인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기존의 매물대까지 이제 지지를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과 이 주기 변동성과 이제 가격 변동성이 같이 활성화가 동시에 되면서 추세가 기존의 매물대를 뚫고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가격 변동성 단독으로 볼 것도 아니고 주기 변동성 단독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같이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자, 주기 변동성을 여러분들 보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래량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과거에 많이 나왔었던 그 매물대 있죠. 매물대. 이게 지지가 됐든 아니면 저항이 됐든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추세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 주식을 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올라가는 기존의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골라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세요. 끝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여기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거. 자, 근데 여기랑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비교적 거래량이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교적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가격 변동성이 둘 다 나왔지만은 여기는 이제 약간 박스를 쳤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추세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저희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걸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엔컴퍼니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도 변동 차트를 통해서 좀 볼 건데 13% 상승했고 그다음에 인수합병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한국엔컴퍼니가 자 이렇게 저점에서 다지다가 갑자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거를 한번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일단 볼 건데 그 전에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그 배경 설명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의 컴퍼니가 최근 호황을 맞은 배터리 전문 업체 한국 아트라스 BX를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했다. 자,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팔고 루머에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호재성 뉴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호재성 뉴스를 보고 사면 조금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재성 뉴스도 같이 가면서 추가적으로 뭐까지 봐야 된다? 차트 분석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기존의 아트라스 소액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합병에 차질이 빚을 수도 있어 투자에 약간 유의 바람이다 이렇게 다 써놨는데 자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과 그다음에 뭐 한국엔 컴퍼니 이게 이제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의 이름을 한번 좀 한국엔 컴퍼니. 자 그러면 이걸 차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엔 컴퍼니 일단 요거 어두우니까 색깔을 조금 약간 밝은 색으로 한번 좀 바꿔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엔 컴퍼니.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아까 보니까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요 종목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여기 4시간봉 보이시죠? 4시간봉. 자 여러분들 이거 차트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아까 요게 지금 호재 소식에 급등했잖아요. 그죠? 호재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이미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다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기서 나와 있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좀 볼 건데 일단은 이거를 한번 4시간이니까 4시간은 좀 거시적 분석을 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첫 번째 지표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렇게 일단 저희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추세 방향성인 이제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이거는 추세 강도. 그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MACD. 그다음에 아래쪽에 요게 이제 단기 추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과거에 이렇게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과거에 들어왔었던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을 쭉 이어 보면은 그 과거의 저항선 부분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저항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저항선. 자, 그러면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요게 바로 이제 1차 저항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올라 있는 게 2차 저항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과거의 고점에서 형성되었던 그 저항선이 여기가 이제 충분한 매물대, 즉 매물 저항대가 되는 거, 저항 매물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흔적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즉 마지막에 형성되었던 1차 저항 매물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차 매물대를 간단하게 뚫어버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량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때 추가적인 매수를 한번 더 들어가는 겁니다. 더 들어가서 이제 물량을 태워가지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매물대 여러분들 과거의 저항 매물대를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1차 혹은 2차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걸 아실 거예요. 만약에 주식을 샀을 때 이걸 내가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돼? 아니면 얼만큼 먹고 내가 나와야 돼? 라는 거. 아니면 내가 주식을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금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날아가는 주식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조정까지 와야지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이제 놓쳐버린 경우도 많고. 자, 근데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단순하게 이제 이 주식이 좋더라 저 주식이 좋더라 이렇게
소문에 사시 마시고 이렇게 계량화된 정량화된 그런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타이어드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요거를 이제 4시간 봉으로 일단 좀 거시적으로 판단한 거고 이게 오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5분 봉입니다. 15분 봉. 자, 일단 요거를 좀 길게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항선만 우리가 눈으로 한번 좀 이어보도록 할게요. 저항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차 파동이 일단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곡한 상승. 완곡 상승. 네. 막 급등은 아니었고 이렇게 일단 일반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를 형성을 하죠. 매물대, 즉 저항 매물대. 요거를 좀 설명을 하는데 일단 저항 매물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주기 변동성까지 한번 같이 틀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기 변동성. 자, 그러면 일단 주기 변동성을 조금 확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기 변동성을 통해서 매물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여기 매물대 하나 있죠?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자,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실제 차트랑 한번 대응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일단 요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좀 볼 건데,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하락 물량. 여기 하락 물량,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갔을 상승 물량, 그 다음에 올라갔을 상승 물량.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물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하락 물량이 나오고 나서 물량이 꺼지면서 여기서 지지를 한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게 뭐가 있냐면 지지선을 여러분들 가격이 뚫게 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과거의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다가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상승 물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는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감으로 여러분들 때려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 그 부분의 지지 저항선을 저희가 이어본 다음에 그 부분을 정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의미 있는 이탈을 하게 되면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탈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봤다고 하면은 16,000원에서 26,600원까지 굉장히 좀 많이 큰 상승폭을 거의 한 20%, 3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인수합병 소식이 아마 이쯤에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전에 충분한 호재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죠? 나중에. 근데 이미 차트는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그 서울경제 TV의 오픈톡방 있거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그 주식 투자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선물 투자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강력하게 이탈하고 올라가면서 추세가 좀 많이 올라갔다.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효성화학인데, 자, 효성화학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 상승했대요. 그다음 반도체 관련주다. 요게 이제 1분봉인데, 1분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약간 일정 부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거를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일단 재료를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계는 이제 효성화학이 생산하는 산불화제소 제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물론 팩트에 근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상승한 게 단순하게 재무제표가 좋아서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호재성 뉴스,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폭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물론 재료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재료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그 이전에 충분히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동력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효성화학을 실제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성화학이죠.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2만 원이고, 자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거래량을 지금 일단 지지 저항 있는 용도로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정 부분 올라갔을 때 이제 물량이 계속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기존의 지지선 있죠. 기존의 지지선을 뭐 했죠? 기존의 지지선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 했어요?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게 뭘로 바뀐다? 저항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계속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서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물량이 나오면서 자 여기서 한번 하락 물량이 크게 한번 나오죠. 하락 물량이 크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자 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지지선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지선을 뚫으면 저항선이 되고 그 저항선을 다시 뚫으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요걸 저희가 한번 응용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지켜줬던 지지선도 뚫렸고 여기도 과거에 지켜줬던 지지선을 뚫렸어요. 그러면 과거의 지지선이 자 여기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됐다? 뚫으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지지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자 과거의 저항선이었다가 그죠? 과거의 저항선이었다가 그걸 뚫어서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 거다. 그래서 자 이걸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 보면은 지지선이었어요. 여기서 이 자리. 근데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요게 바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뚫고 요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데 지지를 꾸준히 해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데 지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 이어보고 다시 한번 이 지지선이 뭘로 바뀌었다? 저항선으로 바뀌고 다시 상승 물량이 들어오면서 저항선을 뚫으면 요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이제 심리적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급등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오늘 갭상을 하면서 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개인들이 들러보기 전에 이미 여기서 세력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를 이걸 여러분들이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목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종목 검색하듯이 계속 이제 추려가다 보면은 하루에 뭐 많게는 뭐 10%, 뭐 적게는 5%에서 한 3% 정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효성화학이 올라갔던 근본적인 이유 다시 한번 줘볼까요? 삼불화 질소? 삼불화 질소 여기 볼까요? 삼불화 질소는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전도막을 입히는 화학적 증기 증착 공정 이후에 뭐 체인버에 남아있는 잔류물을 없애는 사용하는 반도체 세척용 특수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굉장히 깨끗한 그런 굉장히 좀 공정이 좀 굉장히 좀 요구가 되잖아요, 그죠? 깨끗한 그런. 왜냐하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뭔가 좀 그러면 불량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오염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 같아요. 그래서 효성화학의 실적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전망입니다, 전망. 일단은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매출은 1조 1,168억. 근데 영업이익은 650억, 1,450억, 1,814억. 그다음에 2,727억. 이렇게 일단 우상향하고 있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당연히 주가로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 회사가 좋으니까 무조건 사라. 그럼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차트 분석을 여러분들 안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무제표까지 같이 보면서 실제로 차트 분석까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큰 시너지를 여러분들이 누려볼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이 분야의 세계 2위권 업체로 1위 업체 대비 마진이 낮은 상황이지만 계속 차이가 축소되고 있어 매출 상승 여지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요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KBI 메탈 요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 17% 올라갔는데 애플카 수혜주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말 무섭게 이렇게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실제로 한번 변동성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이죠. 가블 메탈이라고 합니다. 자, 가블 메탈. 자, 가블 메탈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것도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쉬운 패턴이었습니다. 쉬운 패턴. 자, 일단은 여러분들 거래량이 뭐라 그랬죠? 거래량. 단순하게 거래량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동력이 있으면 저항선도 만들 거고 지지선도 만들 거예요. 그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과거에 이만큼 올렸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 이만큼 올렸다. 그 충분히 상승 매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괜찮아요. 이제 해피한 일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게 뚫려서 저항선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게 뚫려서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차 저항선입니다. 근데 여기를 강력하게 뭐가 나왔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1차 매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과거의 지지선 있죠? 과거의 지지선을 다시 한번 뚫었습니다. 뚫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지지선을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지지선을 한번 다시 한번 뚫고 내려갔어요. 이거를 그냥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만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만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만 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맨 아래쪽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저항선을 만들었겠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지지선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 거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뭐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뭐가 나왔다? 상승 이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이탈. 상승 이탈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주가가 지금 대략 한 1,700원인데 고가까지 한 2,300원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20%, 30%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분을 다 먹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래량.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그냥 중요하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매물대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가 있고 매물대 차트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근데 과거의 지지선이었다가 그게 돌파가 되면 저항선으로 바뀌고 그 저항선을 다시 상승으로 이탈을 하면 그게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올라갔던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한번 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때가 지금 1월 20일인데 1월 20일부터 지금 2월 4일 한 달 동안 거의 한 125% 정도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 주기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까요? 주기 변동성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가격 변동성까지. 자, 가격 변동성 제가 뭐라 그랬죠? 가격 변동성, 추세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추세 방향성.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의 강도. 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데,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1차 상승, 1차 상승인데 요 자리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근데 지지선을 뚫리면 뭘로 바뀐다?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 자리가 1차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저항선인데 여기서 갭으로 한번 띄우면서 뭐가 났다?
자,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추세 방향성도 같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하면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 메커니즘 중요해요. 과거에 지지선이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뭘로 바뀐다?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죠? 저항선으로 바뀌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저항선을 새롭게 상승으로 이탈이 나와야 돼요. 뭐와 동반돼서 상승 거래량과 그다음에 가격의 변동성까지 같이 동반되면서 돌파가 나오면 큰 상승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큰 상승을 했었는데 과거에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뚫고 1차 상승.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 자, 뚫고 다시 한번 계속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그 위에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또 뭐가 형성된 거예요? 지지선이 형성된 거죠? 근데 뚫었습니다. 뭐가 형성된 거예요? 저항선이 형성된 겁니다. 저항선을 다시 한번 모아놨다 상승으로 재이탈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올라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약간 좀 주가가 좀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짧은 구간 있잖아요. 이 짧은 구간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까지 한 19%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짧은 구간을 우리가 먹으려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지지 저항선 그거를 주기 변동성 즉 과거의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지지 저항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인 예를 보자. 요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YJM 게임즈 이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정말 많이 올라갔죠. 저점부터 지금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가냐면 대략 한 67% 정도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틀 만에. 자, 어제도 상한가 쳤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탈을 하면서 저항선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재상승 이탈하면서 지지선으로 만드는 그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1차적으로 하락 추세가 한번 나와야 돼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아니라 일정 부분 약간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약간의 하락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물량이 털어내면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이 자리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제가 한번 직선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자리입니다. 이거 보라 색깔 여러분 잘 보이실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과거에 지지선이었던 자리를 돌파를 나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추세가 떨어지는 건가 그러면? 그죠? 떨어지는 건가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죠. 근데 과거의 지지선이 뭘로 바뀌었다? 저항선으로 바뀐 거예요. 저항선. 근데 저항선으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뭐가 났죠? 상승으로 뭐가 나왔다? 상승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지선이었지만 이게 다 뭘로 바뀌었다? 저항선으로 바뀌고 다시 상승 이탈하면서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자리만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은 올라가고 한 몇 번 정도 두드렸죠? 여기서? 정확하게 한 4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4번 정도. 여기랑 여기 총 4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즉 거의 한 3, 4일 동안 무슨 기회가 있었다? 저점 매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저점 매수 기회. 그죠?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해지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오는 자리만 잘 찾고 일정 부분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자리가 한번 나왔다가 물량을 털어내면서 과거의 지지선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탈하는 그런 시세 포착이라고 하죠. 그 자리만 여러분들 잘 잡으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과거에 무슨 자리였다?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뀌고 다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새롭게 바뀌었던 그러니까 총 2번 정도 자리가 바뀐 그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이탈이 나오면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활성화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도 재밌죠, 여러분들. 자,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 거래량은 여러분들 매물대 찾는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매물대 찾는 용도.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서 과거의 지지선이었다가 그거를 일정 부분 다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저항선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재상승으로 이탈하는 것만 딱 잡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일단은 일정 부분 상승 추세에서도 뭐가 나온다? 하락 추세가 나와요. 일단 이건 15분으로 보는 건데 일단 장기 추세만 여러분 다 본다고 했을 때 4시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시간. 자, 4시간 같은 경우 좀 중기적인 추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왔다?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12월 초부터 누적 상승 거래량. 자, 그다음에 여기가 추세의 방향성. 그다음에 추세의 강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그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지금 주기 변동성, 즉 거래량,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요 세 가지의 지표가 다 만족이 됐을 때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올라가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부터 고점까지 185%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미친 종목인데, 야, 185%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좀 큰 추세로, 그죠?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 그 다음에 추세 방향성이 잡힌 구간, 요거를 먼저 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잡아주고 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과거의 저항선, 그죠? 1차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주가가 떨어지는 거. 자, 일단 요거를 세션 구분을 좀 없앨게요.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자, 좀 깔끔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지지선 있죠? 여기. 근데 여기를 뭐 했죠,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하락이 나왔죠. 하락하면서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선이었던 자리가 한번 뚫리면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고 다시 한번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새롭게 상승으로 재이탈한 거잖아요, 지금. 재이탈하면서 지금 과거의 저항선까지 같이 뚫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4시간 봉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추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운이 좋으신 거고 웬만하면 올라가 있는 주식 있죠. 그러니까 4시간 봉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어 있는 주식. 그죠? 그건 일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갔을 때 우리가 눌림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추세가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요렇게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탈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4시간 봉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추세가 나왔을 때가 12월 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요 자리만 한번 15분 봉, 조금 더 짧은 15분 봉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15분 봉으로 조금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뭐가 나왔죠?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여기는 여러분들 뭐 타도 되고 안 타도 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올리자마자, 올리면 항상 뭐가 나온다? 올리면 조정이 나와요.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거고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떨어뜨릴까요? 당연히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단타 치는 개미들은 이제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빠지잖아요. 자, 그러면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뚫으면 새롭게 뭐가 된다? 저항선이 된다. 과거의 지지선을 뚫으면 새롭게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 그러면 과거의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크게 본격적인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즉 추세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더 좋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서 이만큼 먹고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 버티기 너무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갔을 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그때 사는데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떨어졌을 때, 즉 지지선 있죠.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다음에 그 저항선을 다시 새롭게 뚫어주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매매가 우리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이전에 한 번 더 떨굽니다. 한 번 더 떨고요. 자,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선인데 자, 지지선을 다시 한번 살짝 모아놨어요. 살짝 하락 돌파가 나왔죠. 하락 돌파가 나왔고 다시 한번 모아놨다. 재상승 돌파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뭐가 딱 유지가 되면서 추세 방향성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의 강도까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게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다시 저항선을 새롭게 이 모든 물량이 다 이제 받아내면서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거 뭐가 있죠? 리플 있죠, 리플. 자, 리플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아마 엊그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좀 고점에서 많이 좀 빠졌던 건데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개미들의 곡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우리가 매수 시점을 저점에서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먼저 장기 추세를 먼저 보는 겁니다. 뭘로 본다? 장기 추세. 4시간 봉으로 먼저 장기 추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4시간 봉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을 때가 바로 이제 언제냐면은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세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하락 방향으로. 그러니까 살짝 하락으로 내려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 그죠? 근데 과거의 지지선이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뚫고 요게 뭘로 바뀌었다? 저항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또 떨어졌으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세 하락장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다? 물량과 그 다음에 추세 방향성까지 같이 돌파가 나오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상승 매물. 상승 매물이 급격하게 들어왔고 그러니까 추세의 방향성까지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안전하게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4시간 봉은 여러분들 실제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기니까 우리가 이제 15분으로 조금 더 짧고 굵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짧고 굵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15분으로 볼 건데 자, 15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올려줬죠. 여기서 올렸어요. 자, 요 자리에서 한번 좀 올리고 자, 여기 주기 변동성이 먼저 활성화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지지선 지지선을 이거는 뚫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지켜줬죠. 자리가 지켜주면서 지지선 즉 지지선에서 계속 물량이 들어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저항선 있죠. 과거의 저항선을 새롭게 삼각수렴으로 뚫고 이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까지 같이 상승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주기 변동성은 말 그대로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말 그대로 추세 방향성인데 기존에 우리가 주기 변동성을 통해서 지지저항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자, 올라가는 주식을 잡는 방법에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물량과 추세 방향성까지 같이 재돌파하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찾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방송 보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